안녕하세요. 건강900입니다. 혈압이 정상일 때도 있고 갑자기 확 오를 때도 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들쑥날쑥한 혈압의 원인과 의사들도 강조하는 한자리 체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직장인 이정호 씨는 매년 건강검진 때마다 의사에게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혈압이 좀 불안정하네요. 어떤 날은 정상이지만 어떨 땐 높습니다. 첫 번째 검진에선 수축기 혈압이 120이었습니다. 정상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검진에선 148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재검을 해봐야겠다고 했고 일주일 뒤 다시 측정하니 이번엔 130이었습니다. 또 정상 수치로 돌아온 겁니다. 이정호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특별히 짜게 먹지도 않았고 술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마셨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동네 뒷산을 올랐고 평일엔 점심시간마다 15분씩 걷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불안정, 혈압 오르락내리락, 혈압 변화 원인 같은 키워드를 찾아봤습니다. 나온 결과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스트레스, 짠 음식, 운동 부족, 비만, 흡연하지만 그 어느 것도 자신에게 딱 맞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목을 앞으로 쭉 내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뒷목이 뻐근해지면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목에 있는 스마트워치를 보니 심박수가 평소보다 높았고 혈압도 14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목뼈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10분쯤 지나니 심장이 진정되고 혈압도 다시 120대로 내려갔습니다. 혹시 뭐? 그날 저녁 이정호 씨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혈압이 이상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오늘 목을 돌렸더니 내려가더라고.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잖아. 목이 안 아플 리가 없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이정호 씨는 자신의 자세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상 앞에 앉아서 목을 앞으로 빼고 어깨를 움츠린 채 일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사무실 에어컨 바람에 어깨는 늘 긴장되어 있었고 뒷목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그는 손을 뒤로 뻗어 목 뒤를 눌러봤습니다. 순간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돌덩이가 박혀 있는 것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었어요. 이게 문제구나. 그날 밤 이정호 씨는 검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목 긴장 혈압, 경추 혈압 관계 같은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목 뒤의 긴장이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나왔습니다. 특히 경추 주변 근육이 긴장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고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혈압을 올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혈압이 이랬구나. 이정호 씨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가기 전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옆모습을 보니 머리가 어깨보다 앞으로 나와 있었고 턱은 위로 들린 채였습니다. 전형적인 거북목 자세였습니다. 오늘부터 바꿔야겠어. 혈압이 들쑥날쑥한 이유. 그 원인은 의외로 몸의 한자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목 뒤였습니다. 혈압은 단순히 음식이나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면의 질, 호흡 습관, 그리고 자율신경의 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의 불균형이었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무의식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계입니다. 심장 박동, 혈압, 소화, 호흡 같은 것들이죠.
이 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몸을 긴장시키고 활동 모드로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험을 느낄 때 활성화되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몸을 이완시키고 회복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뤄야 혈압도 안정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목을 숙인 자세로 일하는 사람들은 목 뒤 근육과 어깨가 긴장되며 혈관이 압박을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을 앞으로 내민 자세를 30분 이상 유지하면 경추 주변 근육의 긴장도가 평균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때 목 뒤를 지나는 혈관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산소가 부족해. 혈압을 올려서 더 많은 피를 보내. 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혈압을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성 혈압 상승입니다. 이정호 씨도 이 패턴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 앞에 앉으면 목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고 어깨는 둥글게 말립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오후쯤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죠. 전문가들은 이를 경추 긴장성 혈압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목의 긴장이 직접적으로 혈압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특히 목 뒤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중요한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은 뇌에서 심장, 폐, 소화기관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부교감신경의 핵심 경로입니다. 미주신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 목 근육이 긴장하면 미주신경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즉, 목의 긴장이 곧 자유신경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혈압의 요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정호 씨는 자신의 일상을 돌아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봅니다. 출근길에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하루 종일 모니터를 봅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도 TV를 보거나 다시 스마트폰을 봅니다. 하루 종일 목을 숙이고 살았구나. 그는 손으로 목 뒤를 만져봤습니다. 경추 양옆의 근육이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눌러보니 아팠습니다. 어깨와 목이 만나는 부분도 뭉쳐 있었습니다. 이게 내 혈압을 흔들고 있었어. 이때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지고 몸은 혈압을 올려 산소를 더 보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즉, 혈압의 들쑥날쑥함은 순환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이정호 씨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혈압 문제는 음식이나 운동 부족 때문이 아니라 바로 목 뒤의 긴장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이정호 씨는 다음 주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혈압약을 처방받으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의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목 뒤가 너무 뭉쳐 있는데요. 이게 혈압이랑 관련 있을까요? 내과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실제로 목 주변 근육이 긴장하면 혈압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약을 먹기 전에 목부터 풀어보는 게 나을까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도 좋지만 먼저 목 뒤를 관리하세요. 거기가 제대로 풀리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혈압약을 먹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 아닌가. 하지만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약은 혈압을 억지로 낮추는 거예요. 하지만 원인이 목의 긴장이라면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먼저입니다. 약은 그 다음이죠. 이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증상만 가리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사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매일 아침 목과 어깨를 풀어주세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마사지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자세를 신경 쓰세요. 목을 앞으로 내밀지 말고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세요. 이정호 씨는 그날부터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을 바로 잡아보기로 한 겁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옆모습을 보니 정말 목이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깨도 앞으로 말려 있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했구나. 그는 손을 뒤로 뻗어 목 뒤를 눌러봤습니다. 경추 양옆, 그리고 어깨와 목이 만나는 부분이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누르니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여기를 풀어야 해. 이정호 씨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목 스트레칭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해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 반복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목을 풀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이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혈압을 재봤습니다. 128. 전날까지 140 가까이 나오던 혈압이 128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이정호 씨는 신기했습니다. 약도 먹지 않았는데 단지 목을 풀었을 뿐인데 혈압이 내려간 거예요. 그는 확신했습니다. 내 혈압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여기였어. 그의 말대로 매일 아침 목과 어깨를 풀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 뒤에는 경추동맥과 미주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부위가 긴장되면 혈류 흐름이 방해받고 몸은 산소 부족을 감지해 혈압을 높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경추동맥은 뇌의 뒤쪽 부분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압박을 받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뇌는 즉각 반응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체중의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산소가 많이 필요한 기관이죠. 만약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뇌는 즉시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혈압을 올려서 더 많은 피를 보내라. 이것이 바로 보상성 혈압 상승의 메커니즘입니다.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혈압을 올리는 거죠. 문제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에 부담이 가고 결국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신경은 심장과 혈관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서 목을 지나 심장, 폐, 소화기관까지 연결됩니다. 이 신경이 제대로 기능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목 근육이 긴장하면 미주신경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교감신경만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며 호흡도 얕아집니다. 즉, 목의 긴장이 곧 혈압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도 경추 긴장성 고혈압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이 부위의 근육 긴장은 혈압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정호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자신의 생활 패턴을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스마트폰을 봅니다. 목을 숙이고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목을 숙이고 살았을까? 계산해보니 최소 10시간 이상이었습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목을 숙인 채로 보낸 거죠. 그러니 목이 긴장되고 혈압이 오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목을 앞으로 1cm 내밀 때마다 경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2kg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의 머리 무게는 5kg 정도입니다.
만약 목을 3cm 내밀면 경추는 15kg의 추가 부담을 받는 겁니다. 15kg이면 쌀 한 포대 무게잖아. 이정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매일 목에 쌀 한 포대만큼의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연구에 따르면 경추에 부담이 가면 주변 근육이 긴장하고 이 근육들이 혈관을 압박합니다. 특히 경추 3번과 4번 사이를 지나는 경추동맥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정호 씨는 손으로 자신의 목 뒤를 만져봤습니다. 경추 양옆의 근육이 두툼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마치 밧줄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었죠. 이 근육들이 내 혈관을 누르고 있었구나. 그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혈압 문제는 음식이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바로 목 뒤의 긴장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그럼 이걸 풀면 되는 거잖아. 이정호 씨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목만 제대로 관리하면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혈압이 들쑥날쑥할 때는 가장 먼저 목 뒤를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이정호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목 뒤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알려준 3가지 포인트를 눌러보며 긴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귀 밑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길목입니다. 이 부분은 흉쇄유돌근이라는 큰 근육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이 근육은 머리를 돌리고 숙일 때 사용되는데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면 쉽게 긴장됩니다. 이정호 씨는 손가락으로 귀 뒤쪽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며 눌러봤습니다. 귀 바로 아래 부분은 괜찮았지만 조금 더 내려가니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졌습니다. 여기가 뭉쳐있네. 누르니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통증은 목을 타고 어깨까지 퍼졌습니다. 이 근육이 긴장하면 혈관도 눌린다는 거지. 두 번째는 목 뒤 중앙에서 좌우 2-3cm 떨어진 자리입니다. 이 부분은 경추 바로 옆에 있는 심부 근육들이 자리한 곳입니다. 경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들은 머리와 목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정호 씨는 목 뒤 중앙, 그러니까 등뼈가 튀어나온 부분에서 양옆으로 2cm쯤 떨어진 자리를 눌러봤습니다. 오른쪽은 좀 괜찮았는데 왼쪽은 심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왼쪽이 더 아프네. 생각해보니 그는 마우스를 오른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몸이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목 근육이 더 긴장했던 거죠. 누르니 통증이 심했습니다.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머리까지 욱신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근육들이 혈관을 압박하고 있었구나. 세 번째는 어깨와 목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승모근의 상부가 위치한 자리입니다. 승모근은 목에서 어깨, 등까지 이어지는 큰 근육인데 특히 상부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세가 나쁠 때 가장 먼저 뭉치는 부위입니다. 이정호 씨는 손을 반대쪽 어깨 위에 올려서 눌러봤습니다. 양쪽 다 딱딱했습니다. 특히 오른쪽 어깨가 더 단단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더 올라가 있었구나. 거울을 보니 정말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거죠. 이 세 부분 중 하나라도 단단하게 뭉쳐있거나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부위의 근육 긴장이 혈압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정호 씨는 자신의 목 뒤를 체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세 부분 모두 뭉쳐 있었습니다. 특히 귀 밑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길목과 어깨와 목이 만나는 곳이 심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했구나. 그는 매일 아침 이 세 부분을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뭉친 곳이 있으면 바로 풀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목 뒤의 긴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고요. 몇 년 혹은 몇십 년간 쌓인 잘못된 자세와 습관의 결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매일 조금씩 풀어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정호 씨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스스로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겠어. 그는 매일 아침 목 뒤를 체크하며 자신의 몸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부분이 뭉쳐 있는지,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아니면 더 긴장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자신의 몸을 관찰하기 시작하니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 씨가 실천한 루틴은 간단했습니다. 단 3분만 투자하면 되는 방법이었죠. 의사와 인터넷 자료를 참고해서 만든 이 루틴은 3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수건 찜질, 두 번째는 어깨 돌리기, 세 번째는 호흡입니다. 따뜻한 수건 찜질 1분. 이정호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수건을 물에 적셔서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렸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건을 목 뒤에 올려놓았습니다. 경추 부분과 어깨가 만나는 곳을 중심으로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목 뒤로 스며들면서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편하구나. 따뜻한 열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근육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혈류량이 2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혈류가 증가하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고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정호 씨는 수건을 목 뒤에 올려놓고 1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따뜻한 느낌에 집중했습니다. 목 뒤의 근육들이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이야. 따뜻한 수건 찜질만으로도 목의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목 뒤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2단계는 이후 스트레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준비 단계였습니다. 어깨 돌리기 1분. 수건 찜질이 끝나면 이정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 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어깨에만 힘을 주어 천천히 뒤로 돌렸습니다. 크게 원을 그리듯이요. 한 번에 5초 정도 걸리도록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하나, 둘, 셋. 10번 정도 뒤로 돌리고 나니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반대 방향, 앞으로 돌렸습니다. 역시 천천히 크게 원을 그리며 10번 돌렸습니다. 양팔을 천천히 크게 돌려 근육을 풀어주는 이 동작은 승모근과 견갑거근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동작만으로도 목 주변 근육의 긴장도가 평균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정호 씨는 어깨를 돌리면서 목 뒤의 근육들이 함께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목과 어깨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를 움직이면 목도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목과 어깨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어깨 돌리기를 하면서 그는 자신의 몸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목만 따로, 어깨만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분 동안 어깨를 돌리고 나니 목 뒤가 한결 시원해졌습니다. 뻐근했던 느낌이 사라지고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흡 1분. 마지막 단계는 호흡입니다. 이정호 씨는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며 어깨를 내리는 느낌으로 복식 호흡합니다. 들숨은 5초, 날숨도 5초. 총 10초에 한 번씩 호흡했습니다. 1분 동안 6번의 호흡을 했습니다. 호흡을 할 때는 배를 부풀리는 복식 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으로 숨 쉬는 게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거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갑니다. 숨을 이렇게 깊게 쉬어본 게 언제였지?
평소에는 얕고 빠르게 숨을 쉬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얕아집니다. 그러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몸은 더 긴장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천천한 복식 호흡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킨다고 합니다. 이정호 씨는 호흡하면서 어깨에 힘을 빼고 내리는데 집중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어깨가 스르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구나. 평소에는 무의식적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긴장하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어깨를 내리고 호흡하니 몸 전체가 이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1분 동안 깊은 호흡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이정호 씨는 놀라웠습니다. 단 3분 만에 목이 이렇게 편해질 수 있다니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 그는 손으로 목 뒤를 만져봤습니다. 아까보다 근육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했던 부분도 많이 풀려 있었습니다. 단 3분만으로도 긴장이 풀리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이정호 씨는 이 루틴을 매일 아침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단 3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도 짧았습니다.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는 달력에 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3분 루틴을 실천하면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리기로요. 그렇게 자신의 실천을 눈으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정호 씨는 이 루틴을 2주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첫째 주는 적응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분을 투자하는 게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를 닦듯이 세수하듯이 자연스럽게 목 관리가 일상의 일부가 된 거죠. 오늘도 해야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목 뒤를 체크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부분이 뭉쳐 있는지,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수건 찜질, 어깨 돌리기, 호흡을 차례로 실천했습니다. 처음 사흘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혈압은 여전히 135에서 140 사이를 오갔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혈압을 재봤는데 128이 나왔습니다. 전날까지 137이었는데 갑자기 10 가까이 내려간 겁니다. 이게 뭐지? 이정호 씨는 혈압계가 고장난 줄 알고 다시 쟀습니다. 129.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진짜 내려갔네. 그날 그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목 상태를 신경 썼습니다. 모니터를 볼 때도 목을 앞으로 내밀지 않으려고 의식했습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혈압을 재봤습니다. 130.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목을 관리하니까 혈압도 안정되네. 일주일이 지났을 때 평균 혈압이 13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혈압이 125에서 130 사이로 유지되었습니다. 오후에도 135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아침마다 140을 넘던 혈압이 점차 12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놀라웠습니다. 약도 먹지 않고 단지 목만 관리했을 뿐인데 혈압이 이렇게 안정될 줄은 몰랐습니다. 2주가 되었을 때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 혈압이 120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118, 119, 122. 완전히 정상 수치였습니다. 정말 신기해. 그는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날짜와 함께 수치를 적어 놓으니 변화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래프처럼 점점 내려가는 수치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혈압이 변할까봐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자 몸 전체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혈압이 얼마나 나올까 하는 불안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혈압을 재는 게 두려웠습니다. 높게 나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혈압을 재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어제보다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 기대하며 재게 되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니까 마음도 편해졌어. 이정호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혈압 완전히 안정됐어. 매일 120 안팎이야. 아내는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약 먹었어? 아니, 목만 관리했어. 매일 아침 3분씩. 아내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응. 목 뒤가 긴장하면 혈압이 오른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매일 풀어주니까 혈압도 안정되더라고. 아내도 자신의 목 뒤를 만져봤습니다.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나도 좀 알려줘. 나도 요즘 목이 뻐근해. 이정호 씨는 아내에게 3분 루틴을 알려줬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목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목 뒤를 신경 쓰지 않았을 땐 혈압이 마음대로였는데 이제는 내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는 걸 느껴요. 이정호 씨는 자신의 몸이 스스로 치유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약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된다는 것을요.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해. 그는 목 뒤를 만지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부위를 관리하는 것만으로 혈압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달라졌으니까요. 혈압이 오락가락할 때는 음식이나 약보다 먼저 목 뒤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이정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한 원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목 뒤입니다. 자율신경이 지나는 통로이자 혈류가 머리와 심장으로 오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현대인의 70% 이상이 목 근육 긴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우리는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목은 긴장되고 혈관은 압박받으며 혈압은 불안정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목만 제대로 관리해도 혈압은 안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 메시지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혈압이 들쑥날쑥하다면 목 뒤를 확인하세요. 귀 밑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길목, 목 뒤, 중앙에서 좌우 2-3cm 떨어진 자리, 어깨와 목이 만나는 곳. 이 세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단단하게 뭉쳐있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곳이 혈압을 흔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목의 긴장은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만듭니다. 목 뒤를 지나는 미주신경은 심장과 혈관을 조절하는 핵심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압박받으면 교감신경만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혈압이 오르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목을 풀어주면 미주신경이 제대로 기능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몸은 이완됩니다. 셋째, 온열 자극은 혈관을 열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1분만 찜질해도 목 주변 혈류량이 증가하고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50 정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넷째, 움직임은 순환을 회복시킵니다. 어깨를 돌리고 목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긴장된 근육이 풀립니다. 하루 3분, 아침 저녁으로 실천하면 목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다섯째, 호흡은 자율신경을 조절합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며 혈압이 낮아집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완됩니다. 작은 스트레칭, 짧은 찜질, 그리고 깊은 호흡.
이 세 가지가 바로 불안정한 혈압을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3단계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준비하기. 따뜻한 물에 적실 수 있는 작은 수건 하나를 준비하세요.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세수 수건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사용한 수건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2단계 매일 아침 3분 루틴 실천하기.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꽉 짠 후 목 뒤에 1분간 올려놓으세요. 양팔을 천천히 크게 돌리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세요. 1분이면 됩니다. 바른 자세로 서서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1분 동안 5, 6회 반복하세요. 3단계 기록하고 확인하기.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수첩에 기록하세요. 목 상태도 함께 적으세요. 오늘은 오른쪽 목이 뭉쳤다. 오늘은 왼쪽 어깨가 아팠다. 이런 식으로요. 일주일 정도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목이 뭉친 날은 혈압이 높고 목이 풀린 날은 혈압이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노력하니까 혈압이 내려가는구나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성취감을 느끼면 꾸준히 실천하게 됩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혈압이 오르는 것도 신호입니다. 지금 목이 긴장되어 있어. 혈관이 압박받고 있어. 빨리 도와줘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도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정호 씨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자세를 확인합니다. 목이 앞으로 나가지 않았는지, 어깨가 올라가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3분 루틴을 실천합니다. 이제 이게 내 아침 의식이야. 회사에서도 1시간마다 일어나서 목을 돌리고 어깨를 으쓱거립니다. 동료들도 따라합니다. 정호 씨 덕분에 우리 팀이 건강해졌어. 팀장도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팀이 제일 건강한 팀 되겠는데? 이정호 씨는 뿌듯합니다. 자신이 발견한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가족과 나눠보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혈압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목 뒤 한번 확인해봐. 거기가 뭉쳐있으면 그게 원인일 수 있어. 댓글로 경험도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목을 풀고 나서 혈압이 안정된 경험이 있나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런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먼저 목부터 확인하세요. 매일 아침 3분만 투자하세요.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하고 어깨를 돌리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단 3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정호 씨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돌봐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 뒤를 풀어주세요. 혈압은 자연스럽게 안정될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